몇 달 전에 TV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뼈이식제와 관련된 광고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오스템이나 덴티움 등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의 광고는 종종 본 적이 있지만 뼈이식제 회사의 광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뼈이식제도 사실 임플란트만큼이나 사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회사뿐만 아니라 이 뼈이식제 관련된 회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가 나온 회사는 제품인데요.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 정남호입니다. 오늘은 뼈이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뼈이식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뼈이식은 꼭 필요할까요? 저는 강남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많은 임플란트를 심어 왔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뼈이식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뼈이식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몇 달 전에 TV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뼈이식제와 관련된 광고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오스템이나 덴티움 등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의 광고는 종종 본 적이 있지만 뼈이식제 회사의 광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뼈이식제도 사실 임플란트만큼이나 사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회사뿐만 아니라 이 뼈이식제 관련된 회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가 나온 회사는 프루고 바이오로직스사의 더 그래프트라는 제품인데요. 뼈이식의 성공률이 높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뼈이식이란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공포스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뼈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있는 뼈를 이식하는 거냐고 이제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그럼 저 역시 같이 당황을 하곤 합니다. 뼈이식이란 환자분의 뼈를 이제 다리나 손에서 떼와서 이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가공된 앞에 소개된 뼈이식제 같은 것을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뼈이식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뼈이식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꼭 뼈이식을 해야 합니다. 뼈이식은 보통 화분 안에 있는 흙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흙이 식물의 뿌리를 완전하게 덮어줘야지 뿌리가 노출돼서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뼈이식은 임플란트가 뼈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뿌리가 흙 밖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식물의 영양 공급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은 아마도 오래 살기는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는 잇몸뼈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 밖으로 노출이 되면 입안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이는 임플란트가 금방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뼈이식이란 환자의 잇몸뼈라는 화분 안에 흙을 채워넣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데요. 뼈이식을 한 부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의 뼈로 대체가 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뼈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이 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입니다. 발치를 하는 대부분의 치아는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든 크든 염증이 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뼈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는 순간 그 주변 뼈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환자분들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잇몸뼈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잇몸뼈의 역할은 치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잇몸뼈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염증이 있는 치아를 발치할 때는 염증을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만 하고 염증을 제거하지 않는 치과는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랑 다를 것이 없어요. 염증 제거는 실제로 발치를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염증 제거를 한 후에 뼈 이식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뼈의 흡수를 막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두 번째 경우는 뼈가 얇을 때입니다. 잇몸 뼈 자체가 얇은 경우에는 충분한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서 잇몸뼈 두께 자체를 넓혀야 되고, 이를 통해서 씹는 힘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뼈의 두께를 넓히기 위해서 뼈 이식은 필수적입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니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위턱 어금니 쪽에는 이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코랑도 연결된 공간입니다. 위턱의 어금니 쪽에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상악동이란 것을 들어 올려서 뼈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데요. 이때 상악동을 들어 올린다 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악동 거상술로 충분한 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뼈 이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뼈 이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필요한 경우를 세 가지에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조건 뼈 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플란트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뼈 이식은 임플란트의 기초이자 기반입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지 않는 건축물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뼈 이식이란 임플란트라는 건물의 기반 시설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이식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은 다를 수 있고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임플란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